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업 소개하는 날이니까 제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표지 제목을 엔잡러 시대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제목으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엔잡러라는 거는 이제 잡이 여러 개라는 뜻이죠. 지금은 하나의 직업만 갖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서 다양한 직업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그런 개념에서 저희 사업이 갖는 의미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 그래서 이제 가면을 여러 가지를 쓰고 사는 세상이에요.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엔잡러다 그러는데 사실 개념이 좀 틀리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직장과 부업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직업, 뭐 가정에서, 뭐 자녀로서 뭐 다양한 가면 속에서 이제 성격도 다르고 어떤 행동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향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으로서의 이제 고용인으로서의 직업도 있겠고, 뭐 자영업자의 직업으로도 있겠고, 뭐 프리랜서의 직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나를 정의하는 그 직업이 딱 하나였어요. 보통 요즘에는 자기가 가진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참 애매하잖아요.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 사실 판단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보통 해왔죠. 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해서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장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 틀 안에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프리랜서 겸 직장인인 겸 또 어떤 사업가 겸 이렇게 해서 어떤 정체성이 약간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도 주말과 평일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몇 분도 평일에는 그냥 다소곳한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직장인인데 주말에는 이렇게 뭐 기타를 치러 다니고 노래를 부르러 다닌다든지 정말 뭐 격렬한 운동에서 거의 프로 수준까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럼으로써 저 사람이 진짜 직업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자아낼 정도로 다양한 삶을 살아요. 실질적으로 직장인 4명 중에 3명이 가면을 쓰고 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직업에 맞춰서 자기를 그냥 변화시켜서 거기에 맞춰 산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와 어떤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SNS 세상이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와 모습과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의 채널별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저도 원래 이제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직장인이었어요. 이제 IT 프로그래머였다가 이제 아메이를 같이 병행을 했죠. 사실 저는 직장에서 아메이 이야기를 거의 사람들에게 한 적이 없거든요. 퇴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 사장님한테 가서 사업 소개를 보였어요. 그랬더니, 야, 너 주말에 이거 하고 다녔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두 가지의 삶을 살았던 거야.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면 정장으로 갈아입고 이제 미팅에 오고 이렇게 이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업으로 아메이를 들어오고 나서 한동안은 이제 오로지 아메이 사업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뭐 프리랜서 같은 느낌의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최근에는 꿈의 도서관이라는 이제 독서 플랫폼도 하나 운영하게 되고, 이제 네이버의 도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도 내고 이러면서 지금은 제가 뭐 저희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야 오랫동안 제가 아메이 사업자로서 보셨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블로그 내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책과 관련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이제 책을 최근에 내게 되니까 저 사람은 책 낸 작가 뭐 이렇게 해서 저를 이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다양한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저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때 뭔가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창의적인 또 다른 직업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저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후반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또 다른 브랜딩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낸 책을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로 냈고요. 제목은 뭐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인데 사실 책 제목을 정한 것도 뭔가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와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용기를 내시고 변화를 추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OECD 회원국에서도 되게 낮은 추세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본을 보시면 계속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에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대만 성장률이 뭐 우리나라를 훨씬 앞지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자릿수 성장을 겨우 했다고 하고 지금 일본이 마이너스 8%인가 나온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 일본이 경제 하락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출생률이 0.81명으로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연금을 넣으셔도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탈 그 돈을 낼 젊은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65세, 70세 되신 분들은 아직은 제2차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70년, 71년, 72년생들이 지금 아직 4, 50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이제 MZ 시대가 40대, 50대가 될 정도가 되면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거의 고갈 상태에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해왔던 일로 다음 50년을 준비하기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게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자, 그래서 요즘에는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여야 된다. 그 비용을 가지고 자기 개발에 신경을 써라. 노후 준비에 신경을 써라라고 계속 매스컴에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거를 아직도 내 주변의 사람들, 내 5년, 1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뭔가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좋은 교육, 좋은 직장에 보내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까지는 아직은 부모님한테 뭐 용돈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 세대는 아마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퇴직 연령은 남자가 51세, 여자가 47세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 했으면 지금 퇴직하고 나서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에 한참 휩싸여 있을 나이예요. 여러분들도 50에서 60세 사이에는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은퇴라는 시기가 다가오죠. 자, 그러면 인생의 오른쪽 그래프에 보듯이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 적자를 메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업 소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메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나이가 들면 신체적 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호르몬이나 근육량이나 다양한 것들이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게 뭔가를 한다 그래도 도저히 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뇌의 노화 속도는 신체적인 노화 속도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치와 어떤 직전 능력들,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 능력이라고 제가 표현해 놨는데 어떤 우리 인맥들, 그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더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고민을 좀 했었죠. 그러면 내가 지적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험했던 경험치들,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 그러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글쓰기를 해본 거예요. 코로나 오면서. 그래서 그 읽은 책과 경험을 엮어서 제가 책을 낸 거고, 그런 책이란 주제로 사람들과 다양하게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또 인맥이 맺어지고, 제가 그 전에 맺었던 인맥들과 이제 중첩이 되고 하면서 지금 새로운 또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아메이 비즈니스에 뭔가 또 엮어서 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지금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노동 수입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지적 능력의 수입을 갖고 있으셨다면 지금 이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이제 세상에서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복제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야. 그걸 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다, 뭐 인세 수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50 넘어서 뭐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서 임대 수입 받으면 어때요? 그러면 거의 뭐 100이면 100 전부 다 너무 좋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부 다 지금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이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책들이 뭐 내기만 하면 베스트셀러 안에 올라갈 정도로 그런 강연이 있다면 뭐 30만 원, 50만 원도 아깝지 않다고 이렇게 막 강남에 모일 정도로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우리가 복제하고 확장한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뭐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내가 지금 집에 가만히 있어도 뭔가 자고 있을 때 또 다른 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시스템 수입, 이제 지적 능력 수입, 뭐 이런 수입들을 대표하는 수입이에요. 자, 거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사업은 아메이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메이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떻게 알고 계셨든 그거는 좀 지우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이는 비공식적으로 접한 아메이의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교육을 뭐 대학에서 받았든 아니면 내가 돈 주고 어디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교육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냥 친구 따라 들었거나 옆집 엄마가 이야기했던 걸 들었거나 내가 그냥 뭐 누가 물건 쓰니까 그냥 물건을 썼던 그런 걸로 이제 아메이를 보통 알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졸업을 하고 뭐 삼성전자에 내가 취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냥 삼성전자 핸드폰이 좋아. 그냥 그러니까 삼성전자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삼성전자 핸드폰을 샀는데 걔가 좀 문제가 생겼어. 삼성전자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난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통 삼성전자의 매출에 갖고 있는 기업 철학, 이념이 뭐고, 그 회사의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고,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서 평생 일을 했을 때,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가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메이를 보통 내가 그 전에 써봤던 제품, 주변 엄마가 아줌마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비즈니스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두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왜 교회가 싫으세요? 그러면은 옆집 엄마 때문에 싫고요. 교회를 왜 나가셨어요? 그러면 옆집 엄마가 좋아서 나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성경과 뭐 신의 이런 게 아니고 다 그냥 옆에 사람들 때문에. 물론 다행히 그게 옆에 분이 너무 좋아서 갔더니 좋게 잘 되면 좋은데 그분 때문에 실망하면 모든 게다 다른 어떤 내 사고 체계에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사고, 그 비판이란 말이 뭔가 나쁘게 막 비판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이런 정확한 자료와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셔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워낙 정보와 자료가 풍부하게 넘치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게 진짜일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차 해서 우리가 정신줄을, 요즘 말하는 정신줄을 놓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오늘 새벽에 신문을 잠깐 봤더니 저 남아공인가 어디에서 인어가 잡혔대요. 근데 진짜 흑인 인어의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거를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와, 진짜 인어가 있나 보다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을 했는데 결국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거 까짓 잘못하면 와 진짜 있구나. 백인 인어도 아니고 흑인 인어가 나올 수도 있구나.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정확한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메이는 1959년에 설립해서 그 달나라에 우리가 그때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갈 때 그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세제 5가지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지금은 초인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아메이와는 완전히 다른 지금 아메이죠. 이런 세제, 그러니까 생분해성 세제요. 이것도 참 뜻밖이에요. 1959년 만약에 한번 이렇게 쭉 저는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었지만 올라가 보면 내과에 빨래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저희 큰어머니들이 내과에 가서 목욕하시고 빨래 두드려서 빨래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때 생분해성 세제래요. 예? 빨래 비누만 써도 대단했는데 벌써 친환경 세제를 고민한 회사가 미국에서 1959년도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이 정신이 이어져서 지금에 와서 이 친환경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60년이 빠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세제가 좋아도 환경 오염이면 되질 않아요. 제가 어제 분리수거했더니 그 PT병을 그냥 냈더니 아저씨가 PT병에 비닐 떼고 갖고 오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떼고 넣고 스티로폴 그냥 버릴라 그랬더니 옆에 감은 테이프는 떼고 갖고 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은 수의 아저씨들도 교육을 받아서 환경 오염에 대한 신경을 쓰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60년 전에 이미 고민을 해서 그런 세제를 만들고 그런 생분해성 용기에 넣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보통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이 회사를 40년이 흘러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도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것들을 알고 사람들을 계몽해야 되는 일이죠. 사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더 해야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메이는 이렇게 세제수를 조금 조금씩 개발하고 늘려가면서 지금의 이제 아메이가 됐죠. 그래서 그랜드 레피지라는 미국의 한 도시를 이렇게 바꿀 정도의 엄청난 회사로 지금 성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신문 기사에도 세계 300만 일자리를 선사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기사가 실리고 있어요. 지금 모든 대선 주자들의 기본 공약은 일자리예요. 지금 또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플랜카드를 보면은 뭐 우리 도시의 뭔가 상생, 뭐 환경, 그 다음에 일자리, 그죠?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보통의 공약들이에요. 그만큼 일자리 선사, 일자리를 늘리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참 이런 것들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일자리는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일자리는. 그러냐면 어, 그 일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IT 계통으로 바뀌어도 일자리는 계속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트조였던 사람이 갑자기 컴퓨터업으로 이렇게 바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프로그램을 바꿔서 바로 그냥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게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어제까지 볼트를 조였던 컴퓨터를 했건 서비스업에 있었건 누구나 바로 내일부터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고 성별과 상관없고 뭐 신체적인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도 상당히 좋아할 일이고요. 국가적으로서 사업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서부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폈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도 다단계 방문 판매법을 최초로 만들어서 이걸 정착시키려고 애를 썼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거를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정책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서 광고도 만들었어요. 이게 미시건주에 실질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이런 농장이 아니고 이런 제조 시설을 갖고 있어요. 화학회사죠. 우리나라 이제 청주 가면은 이런 화학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고 환경 오염과 상관없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런 것들이 아메이를 좀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철학과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 100개 지역과 국가에 나가서 한 번도 철수한 사례 없이 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신용평가에서도 지금 최고 등급을 받고 있어요. 뭐 이러면 뭐 대단한 거죠. 뭐 신용평가 회사들의 이 신용평가는 정말 무서워요. 우리나라 IMF를 몰아오게 한 게 이 신용평가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신용평가를 막 뚝뚝뚝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자금력이 막히면 어느 나라든지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에 들어왔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온 나라가 지금 50년, 60년 동안 유일하게 한국만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좀 대단하죠. 거기에서 신용평가가 주는 효과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옆집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공식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회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OA1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6차 미팅이라는 미팅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까 그때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국의 아메이는 이런 그 매장이죠. 근데 우리 이제 ABC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멋진 매장들이 전국에 지금 계속 한 15개 정도 있고요. 지금 이제 건대 입구에 또 하나 생겼죠.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화이트 톤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으니까 가셔서 제품 구매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제품 체험도 해보시고 뭐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시면은 아메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제 이제 한국아메이 창사 30년에 코로나를 딛고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을 이룩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집에서 운동하니까 저희가 20% 라이드라고 해서 이런 이제 실내 자전거, 그냥 실내 자전거가 아니죠. 태블릿 PC와 연결을 하면은 전 세계 어디, 전국 어디에 있는 누구와도 같이 그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뭐 건강 자산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뭐 경제 자산, 건강 자산, 매력 자산이다 그래서 세 개의 자산을 아메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아마 이번 해에 1조 한 3천억을 넘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대단하죠. 아메이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주변에서는 뭐 치약, 샴푸, 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몇만 원짜리 제품, 물론 몇백짜리도 있지만 몇만 원짜리 주요 제품들을 가지고 1조 3천억이라는 매출을 1년 동안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제 활동을 가능한 인구 대비 1조 3천억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한 가정당 몇만 원, 몇십만 원씩 1년에 쓴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품은 이제 뉴트리라이트, 화장품, 그다음에 개인 위생용품, 어떤 이런 기술적인 홈테크 제품, 세제류로 구성된 홈케어 제품, 그다음에 아메이가 만들지는 않지만 국내 제품 중에 우수한 제품들을 아메이가 위탁 판매를 해주는 원포원 제품들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은 노란색 이런 그 라벨에 뭐 전 세계 1위, 3위, 뭐 유기농, 뭐 유엔 친환경,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다 써져 있죠. 이게 이제 진짜일까? 이 제품을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뉴트리라이트는 거의 90년 역사를 갖고 있고 전 세계에 엄청난 이런 끝도 보이지 않는 농장을 4개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요. 이 제품들을 이 식물성 원료들을 가지고 건강식품과 화장품의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내죠. 최근에 이제 비건이라고 그래서 동물성을 먹지 않는다, 동물성을 그 화장품에 쓰지 않는다라는 지금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미 아메이는 한참 전서부터 그걸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동물 실험도 이미 안 한 지 꽤 됐죠. 그래서 어, 최근의 트렌드를 앞서가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농장을 제가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색조 화장품도 이미 72년도에 벌써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왜 아티스트 화장품을 저희가 잘 모를까? 그러니까 아메이를 잘 모르고 아메이를 모르니까 저희 화장품을 잘 모르죠.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좀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인간관계가 좋아야 아메이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치약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 단일 치약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치약이 아메이 치약이에요. 근데 그냥 아메이 치약 이렇게 알려져 있죠. 글리스터 이러면은 이게 브랜드 이름인데 글리스터 그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아메이 치약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저희 아이들도 어디 가면 이 치약 아니고 일반 치약을 쓰면 막 약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 쓰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치약이에요. 이런 것들은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경험해 보시면 금방 제품의 우수성을 알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 탈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L400이라는 이런 헬멧, 이제 레이저, LED가 안에 400개가 박혀 있는데 이거를 쓰면 두피의 혈액을 촉진시키고 원적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모발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이 저도 처음에는 뭐 효과가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또 없는 사람도 많지 않겠나. 왜냐면 그 전에 탈모 시장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야, 이게 정말 주변에 머리 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거 정말 나가는 추세가 대단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이거를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뭐 인천이든 건대든 분당이든 여러분들 계신 가까운 데 가셔서 꼭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이 이제 공기청정기 정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전 세계 판매 1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는 뭐 우리나라 국내 렌탈 제품들이 많죠. 그런데 네이버 한 번만 검색을 하셔도 전 세계 1위 제품들이기 때문에 한번 꼭 써보셔야 돼요. 1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모르시면 가격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 많이 보시더라고요. 집에 갖다 놨는데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70만 원, 100만 원 그 날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돈을 지불했을 때 이 제품이 어떤 기능을 발휘할 것이고 나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정확하게 알아보는 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주방 냄비, 주방 용품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양은 냄비 구멍 나면 동네 아저씨가 다니면서 그거 떼어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양은 냄비가 그렇게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썼어요. 최근까지 우린 넌스틱 후라이팬을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엄청난 환경을 그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왔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지금은 넌스틱 기술도 끊임없이 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독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스테인레스 냄비. 저도 아메이 하고 나서 교육받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공부하고 안다는 건 건강한 삶을 바꿔가고 아주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맞이한다는 거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제는 뭐 아메이 시작과 함께 워낙 유명하죠. 예. 지금은 때 안 빠지는 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있겠지만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자 그런데 환경을 이 정도로 오염시키고 우리 인체 내에 무해한 제품은 아마 찾기는 또 쉽지 않을 거라서 그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하고요. 이런 이제 국내 제품들 중에 정말 물건을 잘 만들었는데 사실 마케팅이 안 돼서 없어지는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아메이는 저희 같은 충성도 높은 고객을 한 30만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메이 제품이 좋아서 꼭 몇 가지를 쓰는 한 150만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제품은 좋은데 본인이 회원 가입하진 않지만 쓰는 한 10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메이의 런칭만 하면 고정 시장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아메이의 문을 두드리고 이제 런칭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아메이는 그 덕분에 정말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이제 어제 그제 한 분을 만났는데 저희 그 종갓집 김치를 시키신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국물까지 다 드셔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가 막 얘기를 했죠. 왜냐면 거기에 특별한 유산균을 넣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김치엔 당연히 유산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특별히 종갓집 김치에서 개발한 특별한 특허 유산균을 넣어요. 근데 그거를 그럼 이마트에 있는 종갓집 김치에는 없냐? 네, 없어요. 왜냐하면 가성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마트에 오는 사람들은 싼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거와 싼 거의 균형에서 싼 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메이는 물론 가격이 뭐 비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도 양질의 좋은 제품의 컨셉을 유지하는 프리미엄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갓집 김치도 뭔가 다르다.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사 먹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네, 그런 컨셉들로 원포원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메이가 어디에서 돈이 생겨서 우리에게 이렇게 돈을 뭐 사업적으로 나눠준다는 것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제조업체는 원가 15%, 광고 5%라면 유통 80%에 저희가 물건을 사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 가서 사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속칭 덴뿌라 공장이 있었어요. 혹시 덴뿌라가 뭔지 아세요? 이거 알아들으면 이거 우리 오래된 분들인데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오뎅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어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덴뿌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냄비 가져가면 막 한 냄비를 줬어요. 그 동네에 구멍가게 갈 필요가 없죠. 근데 그 공장에서 뭐 천안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거를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이런 시장이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인터넷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그냥 저렴하게 사는 이런 구조로 유통이 변했죠. 자, 그래서 대기업이 유통을 다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아메이는 원가 35%를 들여서 제품을 아주 좋게 만든 다음에
이 중간에 유통 마진 35%, 소비자에게 30%를 저렴하게 주고도 남는 이 35%를 이렇게 1차, 2차, 3차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나눠주는데 이게 1조 3천억 중에 약 4천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돈을 법적으로 매년 캐시백을 해요. 자, 그래서 누군가는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몇천 원을 받는 거고 누군가는 몇 억씩 받는 거야. 이게 사업이죠. 그죠? 이 부분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90일 내에 환불이나 반품을 하시면 되고 서버 좋으면 쓴 만큼 캐시백을 해주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회사는 광고와 유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내시면 이, 이 캐시백을 여러분들의 노력치에 따라서 돌려주겠다라는 게 컨셉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10만 PB 포인트예요. 10만 PB가 되려면 지금 한 18만 원 정도 쓰셔야 돼요. 지금 금액으로. 그러면 밑에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만 포인트서부터 3%라고 약속돼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보너스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가정내를 있는 걸 모아서 20만 포인트가 되면 3% 6천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그 정도 못 쓰셨는데 여러분들이 5만을 쓰시고 주변 분들, 아메이 제품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5만, 5만, 5만 쓰는 세 분을 모아서 20만이 돼도 3% 6천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가 상승 지수가 1.7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한 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 통장에 캐시백이 되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포인트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1.7을 곱한 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애경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때 이제 와이셔츠를 하나 샀어요. 영수증을 갖고 나오는데 1층에서 어떤 아줌마가 영수증을 빌려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냄비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대요. 그때 제 기억으로 영수증이 20만 원인가 뭐 영수증을 가면 1층 안내 코너에서 프라이팬인가 뭘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가 내 걸 가져가서 도장 찍고 냄비를 받은 다음에 저한테 영수증을 돌려주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막 내 거 뺏긴 거 같은 거야, 막. 저 아줌마가. 그럼 나도 거기 서서 다른 사람들 영수증 모아서 20만 모아서 받아오면 좋잖아요. 근데 나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또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뭐 냄비도 필요 없고, 그땐 총각이었으니까. 아, 그게 이렇게 모아서 캐시백을 받는다 생각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알려주신 분을 맨 위에 S, 중간에 U 여러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린 AB가 있어서 똑같이 보너스를 받을 자격만큼 20만 포인트 썼다, PB 썼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S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 B 두 분은 본인이 20만을 썼기 때문에 3% 6천 원이 들어와요. 자, 실질적인 보너스는 이제 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전체 그룹이 세 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60이 돼요. 60은 한 단계 올라가서 6%가 되죠. 그럼 3만 6천 원 캐시백 되는데 같이 썼기 때문에 보너스를 빼야 돼요. 그래서 4만 6천 원에서 6천 원, 6천 원 두 분 걸 빼면 2만 4천 원의 보너스가 이렇게 되고요. 자, S, 여러분들한테 아메이를 소개했던 S를 한번 볼게요. 4만 8천 원인데 여러분들과 A, B가 받아간 보너스 세 분께 3만 6천 원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1만 2천 원이 S의 수입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보너스가 제일 많죠. 두 번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늦게 시작해도 많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보너스를 많이 받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개념을 아셨으니까 내가 써보고 좋은 거 주변에 사람들에게 같이 알려서 좋은 제품 공유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6분한테 알려서 이렇게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포함해서 7명이니까 140만 매출이 그달에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120이 넘었으니까 9%, 그럼 12만 6천 원 캐시백인데 이 연두색 분들을 빼야 되죠. 20만 원 3% 6천 원, 6분이니까 곱하기 6 하면 3만 6천 원. 빼면 9만 원의 보너스가 여러분들의 캐시백 되고요.
물가 상승 지수 1.7을 곱하면 약 15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20만 원 쓰고 15만 원 정도 캐시백 받으면 뭐 나쁠 거 없죠. 나쁜 게 아니고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이상 못 알리셔도 이 비즈니스 제품이 워낙 좋으면 사람들은 알려져요. 자, 그래서 이 연두색 분들이 써보고 좋아서 알려서 이 보라색으로 4명씩 더 알려져서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는 620만이 되고 400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15%, 그럼 93만 원이 캐시백 되고요. 여기 연두색과 보라색 5분을 합치면 100이 되죠. 그러면 6%, 그러면 6만 원이고요. 6분이니까 36만 원. 그래서 빼고 나면 57만 원의 보너스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도 여기에 판 사람도 없고 그냥 제품이 좋아서 쓴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는 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쓰는 사람의 모임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메이가 최근에는 이렇게 전체 그룹 400인데 여러분들이 소개한 사람들의 그룹 매출액이 세 그룹이 60, 60, 60 이상이 되면 받는 보너스의 30%를 추가로 더 주겠다라는 보너스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요 앞 그림에서 620인데 6그룹이 다 100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57만 원에 30%, 17만 1,000원이 추가돼서 실제적인 보너스는 74만 1,000원 정도가 캐시백이 돼요. 1.7을 곱하면 약 한 110만 원, 120만 원 가까운 보너스가 통장에 들어가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서 두 분이 더 알려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는 1,580만이고요. 1,000만 넘으면 21%예요. 그래서 331만 8천 원의 보너스가 발생을 하고 하위에 한 레그 이제 12%, 260, 12% 계산해서 6그룹 곱하면은 187만 2천 원이 되고요. 빼고 나면 144만 6천 원의 보너스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아메이가 이제 1,100이 넘고 1,500 미만이면 2%를 더 준다, 1,500 이상이면 1%를 더 준다라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1,580이었잖아요. 그럼 합이 2%와 1%를 더해서 3%의 추가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7만 4천 원을 더 받으면 실제 보너스는 300만 원이 넘는 보너스를 캐시백 받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000만을 한 번 하면 SP, 3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늄, 12번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래서 이제 PT 정도가 6번 정도 하면 해외여행 자격도 주어지고 이제 사업가 어떤 자격도 주어지고요. 파운더스 PT가 되면 연말 보너스도 들어와서 연수익 5천만 원 이상의 보너스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연수익 5천만 원이 되려면 아마 중소기업에서 요즘에 한 대리 과장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로도 10년 정도 해야 돼요. 근데 파운더스 PT까지 가는데 빨리 하시는 분은 2년에서 3년, 늦어도 한 5년 내에 가시는 분들이 평균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너무 좋고 또 직장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1억 이상의 연수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있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해본 1,000만을 다른 분들이 1,000만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연수익 5천만 원 이상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퍼스널 프랜차이징이 돼서 이제 엄청난 사업으로 또 성장을 해요. 그래서 2그룹 하면 사파이어, 3그룹 하면 에메랄드, 6그룹 하면 다이아몬드 해서 뭐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거냐는 이렇게 무한대요. 그래서 뭐 핀 레벨로 제가 이렇게 수입을 만들어 놨고요. 사파이어만 돼도 연수익 7천만 원이 넘고 3그룹 만들어서 에메랄드만 돼도 최근에는 이제 연 1억 정도가 되고 다이아몬드 안정화되면 한 2억 정도가 되고 그 이상으로도 이렇게 핀들이 계속 있고요. 아메이는 특이하게 또 여행이라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메이는 도와주는 사람들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면 새로운 핀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도전해 볼 만한 핀을 제가 쭉 나열해 놨는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상에서도 수석, 더블, 트리플, 크라운, 크라운 앰버서더 이렇게 해서 핀들이 있는데요. 크라운 정도만 되셔도 연수입이 한 10억
정도 되시니까 여러분들이 에메랄드가 되셔서 연수입 1억만 돼도 노후 준비나 이런 게 아주 우수하게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그룹 되는 에메랄드까지만이라도 여러분이 꿈꿔보시고 꼭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제 아메이는 넌캐시 어워드라 해서 여행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매년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한 번 더 보내주고 계속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는데 전세기를 띄워서 이렇게 그 휴양지를 예약을 하고 웬만하면 호텔을 통째로 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여행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뭐 깃발 여행이 아니고 아미하는 사업자들만 가기 때문에 되게 양질의 여행을 떠나게 되죠. 올해 여행지가 지금 여기 치앙마이예요. 그래서 뭐 금으로 된 사원이 있다 할 정도로 대단히 그 휴양지 개념은 아니고요. 유적지 개념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 태국이다 그러면은 가보실 필요가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를 이제 가족여행으로 보내는 해가 올해예요. 가족여행이라면은 이제 자녀로 구성되면 모든 자녀를 다 데리고 갈 수 있고, 뭐 부모와 자녀다 그러면은 이제 2인을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노력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당연히 가고 자녀들까지, 부모님까지 모시고 갈 수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한 여행이고요. 2024년, 아메이가 65주년 되는 그 해에는 지중해 크루즈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자격이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6차 미팅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고 아직 한 2, 3년 남았으니까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어, 여기 이제 가운데 여기 금으로 된 이렇게 지붕이 있죠. 이게 이제 금으로 된 사원인데 아메이가 2011년에 치앙마이 가족 여행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갔거든요. 아메이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치앙마이 가족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메이 하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은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간 여행이고요. 그러니까 아메이 여행을 통해서 어, 저희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다 여행을 모시고 갔죠. 이제 오른쪽 밑에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또 가족 여행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갈 수 있었어요. 언제 부부 여행도 많이 갔지만 참 부부 여행 가면은 이렇게 그 두바이로 보내요. 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지금 2년 동안 못 가고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메이에서 보내준 여행이 두바이 여행이었죠. 두바이 여행은 그 중동에 그 일 때문에 많이 가셨던 분들도 두바이 여행은 쉽게 오기 어려운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메이가 여행에 있어서만은 실망시키지 않는 여행지 그런 여행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윤희 씨랑 하와이 여행 갔을 때 우리 최윤희 씨는 뭐 이렇게 여행 가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패션쇼를 하거든요. 네. 옷을 엄청 많이 갖고 가요. 그 바운스 리더님이랑 계속 카톡 주고받으면서 오늘은 뭐 입고 나갈지 서로 코디를 해서 만나서 같이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래서 제가 덕분에 사진 찍는 능력만 좋아지고 있죠. 요거는 이제 아메이가 60년이 돼서 60주년 때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LA에 들렸던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마지막 여행, 두바이 여행.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가서 가족 여행이어서 이제 우리 둘째, 셋째 막 처음으로 스키도 여기서 타봤죠. 그러니까 이런 여행들을 아메이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내요. 제가 이 여행을 뭐 여러분들한테 저희 갔다 왔어요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아메이가 우리에게 대우를 해준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오늘 결단을 하셔도 내년, 내후년에 여행 자격이 되면 그때 또 그 수준에 걸맞는 여행지를 개발을 해서 저희를 1년의 노고를 이렇게 인정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중간에 6차 미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오늘 이 자리는 홈 GUM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6번 6차 미팅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가 너무 좋다 하시면 성공대학이라는 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인드, 변화를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9%반 미팅, 이제 일요일부터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120만 정도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뭐 팔아라 나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주변 분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책과 테임, 미팅 이런 경험들을 꾸준히 축적하고 공부해 나가시는 탱코아 미팅이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이 미팅은 계속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제 저희가 목요일 날 오전 오후에 위클리 미팅이라 해서 사업 속의 제품 이런 뭐 세미나를 간단하게 해요. 그래서 요거 꼭 들어오셔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세미나가 셋째 주 금요일 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제품 아카데미, 건강 아카데미는 이제 1년에 한두 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시간인데 특히 이제 건강은 아메이의 누트리라이트 제품이 전 세계 판매 1위, 브랜드 가치 1위, 국내 1위,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아이템은 꼭 공부를 하셔서 전문가가 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 얼마 이제 없어서 저희가 당분간은 아직 코로나가 풀렸지만 오늘 같은 줌으로 요리 미팅을 할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요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리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퀵 미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미팅을 꾸준히 참석을 하시면 시간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정과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 엔잡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도 좋지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가진 게 더 좋거든요. 만약에 제가 아메이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으면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방원이나 지방에 누군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카페에 들려서 같이 차 한잔하면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서 참 만나서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거죠. 분명히 한 집에 있는데 다른 세계에 사는 거죠.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바깥 생활하다가 들어오고 자기는 남편 들어올 때쯤에 애들 때문에 자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같이 살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또 직장이 서로 멀어서 지금은 이제 투잡이니까 부인도 직장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 부부로서 만나서 같이 부부의 연은 맺고 있지만 같이 살기 어려운 걸 호소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이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부부가 더 부부다워지고 이 비즈니스를 뭐 언제든지 만나면 다시 또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부분이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앞으로의 삶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부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1시간 동안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던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6차 미팅을 통해서 꼭 더 자세히 좀 공부하시고 비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